자,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인데 이 모녀가 사망한 시기가 3개월 전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이나 이 주변에서 이들의 사망을 몰랐다는 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시간적 순서는 9월쯤에 작년 9월쯤에 그 남편분이 그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몇 달 뒤에 사망.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달이나 석 달 전에 그 이 모녀가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가수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변에 그 집단 아파트 같은 데서 어떻게 확인을 못할 수 있느냐.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얘기도 있는 거고, 왜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보증금도 집 보증금도 있고 차도 몇 대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뒤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함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남편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족 가운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도 역시 비극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 전문가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게 좀 옮아간다고 하죠. 그 우울감이랑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배우자에 대한 그 쓸쓸한 말로를 보면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 이입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심리치료나 이런 걸로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4살짜리 딸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에 또 어려움까지 가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하면 빚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여성의 입장으로 가면 집을 팔아서 1억 5천이라는 빚을 갚아버리면 진짜 딸이랑 길거리로 내앉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또 과거 해보지 않았고, 특히 딸에 대한 양육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거나 어디 맡길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미래에 대한 막막한 심정은 들 수 있다. 그 와중에 뭐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돼서 계속 독촉서가 오고 예. 뭐 수도 전기료가 미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1억 5천이라는 채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독촉장이 오고, 차량이 여러 대가 있었지만 대부분 압류되거나 캐피탈 회사에서 저당을 잡고 있는 차량이라서 처분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네. 실제로 2대를 처분했더니 그것이 이미 소유권이 저쪽에서 잡고 있어서 오히려 예. 그게 사기라고 해서 경찰서에 2건이나 고소를 당하고, 그럼 고소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압박감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계적으로는 8.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자살자 유가족은 8.3배가 높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 심리부검을 하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6가지 끈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의 자살자 중심으로 6개의 끈인데 이게 끊어져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6가지의 끈이라는 건 어떤 왜냐하면 끈이라는 건 건가요? 부부 관계, 예. 그러니까 가족 관계, 그러니까 자녀 관계, 예, 그리고 예. 위아 관계 이런 걸 끊어지면서 이 사람들한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자살 위험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8.3배가 된다고 하니까 예. 생각해 보면 6에서 8.3이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겠죠. 보통 그래서 암시성이 2레이어가 넘어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보통 자살자들에 대한 부분을 자살자 유가족을 심리 치료할 때는 2레이어를 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말하자면 자녀, 부인 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플러스해 갖고 친구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그 이웃까지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심각할 그렇군요. 경우는.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하면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예.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이 우울증으로 돼갖고 그 우울한 기분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 정신적 문제를 유발한다. 이것이 이제 자살자 심리부검의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분들은 사실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했는데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복지혜택 신청 요청조차 없었다라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해도 받기가 어려운 게 외형상으로는 1억 원이 넘는 그 임대차 보증금, 예. 전세 보증금이 있었고 네. 차량이 그 형식적으로 3대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허점인데, 예.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재산이 있어도
있어도 실제로 채무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부양할 수 없는 굉장히 생활이 공공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고요. 네. 외형적으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이 안 되는 실질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당국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가구주가 사망하고 또는 이제 일시적으로 그 가구의 소득이 딱 단절되는 그런 가구에 한해서도 이제 복지급여 혜택을 늘리겠다 이런 네. 지금 취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예. 네. 이 지금 그 돌아가신 집안도 사실은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고 가정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가 끊기고 이러면서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조금 예. 더 실질화되고 내실화된 어떤 복지급여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예. 네. 조금 안타까운 것은 발굴의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명 없는데 그 엄청나게 넓은 데를 관할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이 우울감 때문에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문을 닫고 살거든요. 예. 그러면 네. 쫓아가서 확인해 갖고 얼마나 힘드십니까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나와서 내가 수급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허황된 얘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너무 적고 예. 그러니까 전달 체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돼 갖고 심각한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있어도 못 찾으면은 사실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고. 그래 갖고 이제 경찰들 같은 경우는 지구대에 순찰을 하게 합니다. 예. 네. 그냥 이제 말하자면 좀 위험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가족이 자살했다. 이런 가족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가갖고 예. 계량기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해갖고 또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해갖고 바로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연결해주는 이런 연결 전달 체계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모두 다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촘촘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